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이미지 처리팀 발표를 맡은 김준철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2023년 5월에 CVPR에 억셉된 Instructability Towards General Purpose Vision Language Models with Instruction Tuning입니다. General Purpose Vision Language 모델의 Instruction Tuning을 활용한 방법론을 제시한 논문입니다. 발표자를 만드는 데 강인나님, 김현진님이 도움 주셨습니다. 발표 순서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이후로는 논문의 순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로는 비전 랭귀지 모델이 무엇인지, 제너럴 퍼포스 비전 랭귀지 모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스트럭션 튜닝이 무엇인지 보고 LLM의 예시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비전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와 텍스트 두 가지 모두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그에 대한 예시 태스크로 4개 정도 준비해봤는데요. 우선은 사전에 DB에 이미지 벡터를 저장해두고 텍스트와 유사한 이미지를 추출하는 태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이미지랑 텍스트의 어떤 피처 스페이스를 동일시하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미지와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이미지 내에서 텍스트와 관련된 오브젝트를 찾아내는 태스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와 그에 대한 질문이 주어졌을 때 그에 대한 답변을 생성하는 태스크고, 이미지에 어울리는 캡션을 달아주는 태스크인 이미지 캡셔닝 태스크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태스크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왼쪽 위에 같은 경우에는 컨트라스티브 러닝 방법론을 써서 이미지와 텍스트 피처 스페이스를 같은 벡터 공간으로 매핑시키는 학습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프리픽스 랭귀지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에 이미지와 관련된 정보와 그 다음에 텍스트의 맨 앞부분에 대한 정보만 주어지고 그 이후로 디코더 모델의 생성을 오브젝티브 펑션으로서 학습시키는 방법입니다. 이제 모듈 관점에서도 있는데 크로스 어텐션이라고 불리고, 어떻게 보면 키 밸류 값에는 비주얼 피처를 넣고 쿼리에는 텍스트 피처를 넣음으로써 두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섞여 있는 정보들을 다음 레이어로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버트에서 쓰이는 마스크 랭귀지 모델링을 활용해서 텍스트의 위치를 예측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지 텍스트 매칭처럼 조인트 리프레젠테이션 임베딩을 바탕으로 텍스트와 이미지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 로스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특정 태스크에 튜닝시키는 모델들은 많이 개발이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의 모델로 한 번에 할 수 없을까라는 연구 분야가 생겼고, 그에 대한 로스는 간단하게 봤을 때 GPT-2에서 제안했던 것처럼 각각의 토큰에 대한 다음 아웃풋을 예측하는 태스크가 되고, 그러려면 인풋에 대한 임베딩을 잘 합쳐주고 태스크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된다면은 NLP 태스크와 동일하게 비전 랭귀지 태스크도 다양한 태스크를 하나의 모델로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연구 흐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시를 드리는 논문은 딥마인드의 플라밍고와 세일즈폴스의 블립2 설명드리겠습니다. 딥마인드의 플라밍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디코더 두 부분을 프리즈 시킨 채로 진행이 되고요. 펄시버 리샘플러 같은 경우에는 비전 인코더를 바탕으로 생성된 걸 이제 비주얼 토큰으로 매핑시키는 작업이 있고, 그다음에 게이티드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비주얼 피처는 키와 밸류 값에 넣고 이제 쿼리는 텍스트 피처가 들어감으로써 그 부분을 퓨징시키는 역할로 다양한 태스크를 구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블립2를 설명하기 전에 블립을 잠깐 설명드리고 갈 텐데요. 블립 같은 경우에 컨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클립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된 논문으로 보여지고, 로스는 크게 세 가지를 활용합니다. 이미지와 텍스트를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활용하고, 그 다음 이미지 텍스트를 조인트 리프레젠테이션을 보고 이제 잘 맞는지 판단하는 매칭 로스도 있고, 그 다음 랭귀지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를 잘 생성하는지에 대한 로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는 웹데이터 노이즈를 클렌징 함으로써 성능을 올린 케이스도 있습니다. 블립2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텍스트 모달리티 차이 사이를 줄이는 것을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디코더 두 가지는 잘하는 모델이라는 가정하에 가져와서 사용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 트레이닝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논문도 블립2의 어떤 컨트리뷰션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립2 같은 경우에는 큐포머를 바탕으로 이 이미지 인코더의 피처와 그 다음 LLM 디코더가 생성할 때 받아들이는 토큰들을 잘 연결해주는 모듈인데 첫 번째 스텝 프리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와 그 다음에 텍스트가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바탕으로 얼마나 잘 이미지 텍스트를 이해하게 되는지 처음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텍스트의 조인트 리프레젠테이션을 보는 이미지 텍스트 매칭도 여기 보이고 그 다음 이미지 텍스트를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비슷한 공간에 두는 로스도 있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하는 로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인풋 텍스트와 이미지 피처를 잘 연결해 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러너블 쿼리라고 해가지고 러너블 파라미터를 하나의 토큰으로서 넣어주고 소프트 프롬프트의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스텝 같은 경우에는 큐포머를 이제 LLM 디코더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리고 디멘전을 맞춰주는 작업을 하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로 연결을 하고 그 이후로 데이터를 이제 프리트레이닝하여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미지 텍스트 모달리티 갭을 최소화하는 큐포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인스트럭션 튜닝이 왜 필요하고 무엇일까에 대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 학습 데이터의 프롬프트 분포랑 제로샷을 할 때 프롬프트 분포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태스크를 프리트레이닝 할 때 GPT-3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태스크를 정의하는 것들이 좀 딱딱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자연스러운 형태의 프롬프트가 어떻게 보면 지시 형태로 주어지는 식으로 인풋으로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튜닝의 경우에 이제 어떤 식으로 태스크를 나누냐면 프리트레이닝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태스크 A를 학습시키고 태스크 A에 대해 인퍼런스를 하고 그다음 프롬프팅 같은 경우에는 퓨전 러닝이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인스트럭션 튜닝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다양한 인스트럭션 그 각각의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을 표현하는 다양한 인스트럭션을 표현하다 보니까 GPT 모델 자체가 그러니까 LLM 모델 자체가 그 인스트럭션을 더 잘 이해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태스크에서도 인스트럭션이 주어졌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내게 됩니다. GPT-3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로샷이 성능이 좀 낮고 프롬프팅이 있을 때 조금 성능이 좋다 이런 정도의 실험 결과도 있고요. 결국에 인스트럭션 튜닝 같은 경우는 프롬프트로 충분한 설명을 함에도 제로샷 성능이 낮기 때문에 데이터 관점에서 더 많은 인스트럭션을 이해하도록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인스트럭션 튜닝의 플랜 같은 경우에는 제로샷 성능을 이제 템플릿 형태를 다양하게 만들어서 인스트럭션을 굉장히 다양화하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언신 태스크에 대해서 제로샷 성능이 크게 오르게 됩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 GPT-3 모델보다 훨씬 작은 파라미터 사이즈인데도 제로샷 성능이 어떻게 보면 GPT-3 퓨샷 성능보다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랜 T5 같은 경우에 플랜 방법론을 T5 모델에 적용한 논문인데요.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수많은 데이터셋, 여기 보시면 몇백 개의 데이터셋을 이제 몇백 개의 카테고리로 이제 나누게 되고, 근데 추가적으로 이제 체인 오브 소트로 리즈닝까지 좀 잘하도록 데이터셋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인 튜닝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인스트럭션을 더 많이 이해하도록 모델한테 넣는 과정이고, 이제 헬드아웃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보지 않은 태스크에 대해서 인스트럭션이 주어졌을 때 얼마나 잘하는지 제로샷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태스크입니다. 그리고 본 논문도 이 인스트럭션 튜닝을 가져왔다 보니까 플랜티5와 같은 비슷한 용어나 구조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쓰이는 LLM의 경우에는 저희가 모두 알고 있는 GPT 3.5가 있을 거고 그다음 페이스북에서 오픈했던 라마가 있을 텐데 본 논문에서는 라마를 인스트럭션 튜닝을 한 비쿠나 모델과 그 다음에 T5를 인스트럭션 튜닝한 플랜티5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본 논문에서는 그래서 비주얼 랭귀지 태스크에서 블립트와 같이 프로즌 인스트럭션 튠 LLM이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 잘하기는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트 블립 같은 경우에는 인스트럭션 튜닝 프레임워크를 제안해서 더 넓은 비주얼 태스크의 사용량을 향상시켰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 26개를 카테고리화 시킴으로써 카테고리 포맷,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포맷의 데이터로 바꾸고 그를 학습함으로써 제로사 성능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스트럭션을 알고 있는 이제 큐포머를 제안하면서 인스트럭션을 보고 이미지 인코더에서 어떤 부분을 추출해야 되는지도 모델이 알게 되고요. 그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셋의 소태를 달성하게 됩니다.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들어오고 인스트럭션이 주어졌을 때 모델이 이제 아웃풋을 내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메소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아키텍처의 전체 구성인데요. 그 전에 블립2와 굉장히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것은 사실 텍스트가 들어오는 부분이 인스트럭션으로 들어왔다, 이 부분이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관점에서 분석이 조금은 더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와 데이터셋을 본 논문에서는 이제 11개의 클러스터로 분류를 하고, 파인 튜닝, 인스트럭션 튜닝의 데이터는 이제 헬드인 데이터셋이라 부르고, 이제 제로샷 이밸류에이션을 위한 데이터셋은 헬드아웃 데이터셋,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헬드인 데이터셋과 헬드아웃 데이터셋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스트럭션이 가장 중요할 텐데, 이미지 캡셔닝 같은 경우에는 이 인스트럭션 템플릿을 이제 표와 같이 정리를 했고, VQA나 VQG 같은 경우에도 인스트럭션을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제로샷 이밸류에이션일 때는 데이터셋마다 이제 오른쪽과 같은 인스트럭션 템플릿을 바탕으로 제로샷 이밸류에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스트럭션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좀 명확해진 것 같고, 그러면은 이런 인스트럭션이 들어옴으로써 어떤 장점이 있는지 보면은, 그 전에 이미지 텍스트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인스트럭션이 어떻게 보면은 러너블 파라미터 쿼리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로 이 태스크를 잘 수행하는 어떤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 논문에서는 가정을 하기를 태스크마다 인스트럭션을 다르게 주어서 이미지 피처 리프레젠테이션 뽑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가정을 해서 그 부분을 인스트럭션으로 조정을 하면은 이제 성능이 오를 것이라는 가정을 하였고, 그래서 이제 인스트럭션을 넣어서 큐포머를 튜닝 시키는 경우에는 인스트럭션 어웨어 메소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같은 이미지가 들어오더라도 다른 인스트럭션이라면 이제 다르게 동작하는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데이터셋을 어떻게 밸런싱 하는 문제도 여기선 해결을 하였는데, 작은 데이터셋은 오버피팅이 일어나고 많은 데이터셋은 언더피팅이 일어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확률적으로 추출을 해서 학습을 시킬 때 어떻게 보면 사이즈가 클수록 루트를 씌워서 사이즈가 클수록 좀 더 많이 줄어들고, 사이즈가 작으면 조금 줄어들도록 확률값을 조정해서 샘플링하게 됩니다. 또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데이터의 난이도에 따라서도 웨이트를 병행해서 쉬운 문제는 웨이트를 줄이고, 이제 어려운 문제 같은 웨이트를 늘려서도 학습해서 헬드인, 헬드아웃 제너럴라이전 성능이 향상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셋마다 제너레이션 어떤 룰을 다르게 적용을 했는데요. 이미지 캡셔닝이나 오픈엔디드 VQA는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처럼 프롬프트를 받고 리스폰스를 뱉은 후에 정답과 다른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과 멀티 초이스 VQA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프롬프트를 주어지지만 이제 정해진 보캐뷸러리 내에서 이제 추출하도록 하고, 그 추출된 것들을 모두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비교한 다음에 가장 높은 것이 정답으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클립의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과 조금은 닮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연어다 보니까 더 자연스러운 단어로 확장시켜서 파지티브는 1, 0보다는 yes, true와 같이 확장시켰고, 네거티브는 no, false로 확장시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로 사용하는 것들은 블립2에서 쓰는 체크 포인트를 모두 가져와서 활용하게 됩니다. 큐포머를 블립2에서 활용하고 플랜티파이도 블립2에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의 웨이트를 가져오고, 조금
새롭게 추가되는 점이 있다면 비쿠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지 인코더는 블립2에서 쓴 VIT G14를 활용하고, 텍스트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 디코더 베이스의 플랜티5와 그 다음 디코더 베이스의 비쿠나 두 가지 모델을 활용합니다. 트레이닝 하이퍼 파라미터는 아래 표와 같고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돌려보고자 한다면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실험적인 결과만 남았습니다. 우선 헬드아웃 이밸류에이션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태스크가 겹치는 태스크를 학습한 경우도 있고 태스크를 학습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그에 대해 똑같은 모델과 똑같은 LLM을 활용한 것들을 비교했을 때 이제 블립2보다 성능이 모두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인스트럭션 어웨어 비주얼 피처 적용과 이제 데이터 밸런싱 이 두 부분을 비교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이렇게 이 방법론을 뺐을 때 성능이 다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평가가 있었다면 정성적인 평가도 진행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태스크를 보고 이미지에 나와 있는 피처 자체를 잘 출출하는 것도 이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였고, 두 번째로는 이 배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잘 표현하여서 이제 상황 판단을 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나무가 이제 넘어져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허리케인이 왔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뭐 챗GPT4나 그다음 라바, 미니 GPT4와 같이 그 전에 멀티모델인 그냥 비전 랭귀지 모델을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라바랑 미니 GPT4는 길지만 관련 없는 생성 패턴을 보이는 거와 반면에 인스트럭트 블립 같은 경우에는 관련이 있으면서 적절하게 길게 내뱉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모델 모두 이제 비쿠나 모델을 이제 LLM 모델로 활용해서 뭐 가운데 조그만한 레이어만 추가함으로써 튜닝 시킨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그 모달리티 갭을 줄이는데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멀티태스크 러닝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 어프로치는 그 전에 GPT-3처럼 데이터셋의 인풋 아웃풋 포맷을 그대로 학습시킨 후에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션에서는 사람이 지시를 하듯이 인스트럭션을 넣어서 평가합니다. 이럴 때 하나의 데이터셋이 이미지 캡셔닝만 인스트럭션을 뺄 때 성능이 더 좋았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스트럭션을 넣었을 때 성능이 조금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멀티태스크를 학습할 때 이제 태스크와 데이터셋을 그 데이터 입력 데이터 안에 넣어주는 과정이 있는데, 태스크와 데이터셋을 트레이닝과 이밸류에이션에 넣어서 이제 학습과 평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이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인스트럭트 블립 같은 경우에는 재료사 성능에 대해서도 성능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헬드인 데이터셋,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튜닝에 학습했던 데이터셋에서 뭐 작지만 0.1점 정도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트 블립 방식은 이제 두 가지 모두 성능 향상이 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밍고와 블립2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특정 데이터셋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존재하던 소타를 이제 이기는 데이터셋도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런 프레임워크로 프리트레이닝하고 다운스트림을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잘하는 모델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플랜티5 같은 경우 인코더 디코더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멀티 초이스 태스크를 잘하고, 이제 비쿠나 같이 디코더 베이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픈 엔디드 제너레이션 태스크를 잘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티드 워크로 조금은 산발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NLP 쪽에서 인스트럭션 튜닝을 활용해서 제너럴라이즈한 성능을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데이터셋도 GPT-3와 같은 LLM으로 구축하고, 비전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도 GPT-4로 데이터를 구축하기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플랜티5 OPT 모델 활용하고 큐포머를 활용하는 것들, 미니 GPT-4에서는 이제 리니어 모델만 연결해서 학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엠플러그 OWL 같은 경우에는 라마를 로라를 활용해서 학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 인스트럭트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인스트럭션 튜닝을 하긴 하지만 프리트레인 LLM을 활용하지 않아서 성능이 안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들을 종합해서 인스트럭트 빌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셋 구축은 템플릿 베이스 컨버티드 데이터셋, 그리고 LLM은 프리트레인 LLM, 인스트럭션 어웨어 비주얼 피처 익스트랙션을 제안을 하고, 이를 통해서 언신 태스크에서 제너레이션 성능을 높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간단하고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로 이제 하나의 모델로 다양한 태스크를 하는 비전 랭귀지 모델을 제안하였고, 이를 인스트럭션 튜닝을 활용하다 보니 언신 태스크에 대해서 일반화 성능을 올렸던 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로자 성능에서 수타를 달성합니다. 이제 정성적인 평가에서도 이제 인스트럭션 팔로잉을 잘 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도 소타를 달성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우선은 제한이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미지 사이즈가 좀 될 것 같은데요. 보면은 데이터셋의 이미지 사이즈가 224 정도로 되다 보니까 조금 엄청 상세한 것들이나 고화질 이미지에서 좀 문제가 될 법한 것들 빼고는, 보면은 블립2 같은 경우에 큐포머를 학습시키는데 1억 2천만 개 페어 데이터셋을 학습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웬간한 피처는 잘 뽑아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문화적인 거나 뭐 윤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초거대 모델들이 어떻게 보면 성능을 올린 방식이 이제 강화학습 모듈을 이제 돌리면서 좀 많이 개선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은 사실 없어서 이 똑같은 모델을 이제 강화학습 모델이나 뭐 리워드 모델이랑 연동을 해서 뭐 PPO까지 돌리게 된다면 그런 문제점이 좀 훨씬 완화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